과거에 만든 애니메이션이 미래를 예보하는 예언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슨 가족을 보다 보면 누구나 한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 이 제작진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먼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지난 35년 동안 무려 800개가 넘는 에피소드를 쏟아내며 전 세계의 수사관들과 천재 예언가들조차 놓쳤던 거대한 사건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시켜온 심슨 가족. 그런데 여기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곧 우리 앞에 닥칠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화면 속 호머 심슨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거야. 바로 당신들 말이야. 대체 호머는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에게 이런 조롱 섞인 독설을 내뱉은 걸까요? 오늘 심슨이 그려낸 소름 돋는 미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시즌 15,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조금은 얄미운 인물인 아티지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때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던 억만장자 CEO였던 아티.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심슨 가족의 지하실에 숨어드는 신세가 됩니다. 이유는 바로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에 몰린 그는 자신의 회사 주식 대부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호머 심슨의 이름으로 위장 이전해버린 겁니다. 결국 호머는 영문도 모른 채 최대 주주가 되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죠. 이 어이없는 상황이 결코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에 요동쳤던 도지코인,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자산을 증발시킨 루나 사태까지 아티지프가 남긴 이 한마디는 현대투자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은 내 회사를 믿은 게 아니야. 내 이름과 내 과거를 믿은 거지. 기술력이 아닌 인지도와 유행에 의존하는 지금의 밈코인 열풍을 20년 전에 이미 예견한 셈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규제기관인 SEC를 직접 등장시켜 현실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호머가 외친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주식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해라는 대사는 오늘날 복잡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절규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에피소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6년 호머 심슨은 사이프러스 크릭이라는 완벽한 도시로 이사합니다. 억만장자 행크 스콜피오가 만든 이 도시는 모든 것이 무료이고 편리하죠. 직장이 곧 집이고 사장이 곧 시장이며 모든 생활 인프라를 한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현재 이 만화 같은 설정은 우리 삶의 도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삶이 사실은 기득권들이 짜놓은 좁은 선택지 안에서의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증거들이죠. 이제 우리는 집도, 차도, 심지어 매일 듣는 음악과 소프트웨어도 소유하기 힘든 세상을 삽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민간주택을 싹쓸이하며 임대료를 통제하고 모든 서비스는 구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민간 임대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해서 구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소유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월세 세입자이자 사용료 지불자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 쇼핑 리스트, 정치적 견해조차 이제 거대 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좁은 정보의 터널 안에서만 사고하게 됩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 보이지만 그 결론은 언제나 기득권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액과 폐, 심지어 뇌 속을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헤엄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환경오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방영된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는 인류의 미래를 물이나 불이 아닌 썩지 않는 쓰레기산에 파묻힌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만화가 예고한 재앙의 시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슨이 경고한 인류의 플라스틱 엔딩, 그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심슨 가족 시즌 37 세 번째 에피소드 플라스틱 월드는 충격적인 미래를 보여줍니다. 땅은 흙 대신 폐플라스틱 병과 버려진 장난감들로 덮여있고 가장 기괴한 점은 인간들조차 서서히 플라스틱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피부는 번들거리고 얼굴은 인형처럼 굳어버리죠. 만화적 상상력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실의 데이터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라면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금보다 3배나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미 우리의 몸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지구를 뒤덮은 쓰레기조차 심슨 가족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복선이었을까요? 심슨의 예언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상상이라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심슨의 기록들. 그들은 정말 미래를 예언했던 걸까요? 여태껏 심슨은 수많은 미래를 맞춰왔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확률 게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우연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머는 극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며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의심할 수 있다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거대한 격변이 찾아와도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예언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2028년의 예언.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만화적 상상력이라고 믿으시나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